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만큼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그런데 그날 은행 매니저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김지은 씨, 장학금 적금 계좌에서 대규모 출금이 있었는데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돈은 내 꿈이었다. 대학 입학을 위해 5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부모님의 유산 일부까지 합쳐진 5천만 원 후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출금 내역, 성형외과 입금. 그리고 송금자 이름, 김지아. 내 언니.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떻게? 왜? 언니가 왜 내 돈을? 나는 즉시 언니에게 달려갔다.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문이 열리고 언니의 얼굴이 드러났다. 새하얀 피부, 커진 눈, 높아진 코, 완벽하게 변한 얼굴.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미안하다고? 살고 싶었다고? 나는 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어릴 적부터 언니는 집안의 스타였다. 예쁘고 활발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는 조용한 둘째, 공부 잘하는 애. 부모님은 늘 지은이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알아서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뛰며 돈을 모았고 대학 장학금을 노렸다. 언니는 쇼핑과 클럽, 남자친구들. 돈이 떨어지면 나한테 손을 벌렸다. 지은아, 언니 이번에 일자리 구할게. 빌려줘. 나는 매번 줬다. 왜냐면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돈으로 성형을? 언니, 그 돈 내 거야. 장학금이야. 나는 소리쳤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 30살이야. 얼굴 때문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결혼도 안 돼. 너는 젊고 똑똑하잖아. 다시 모을 수 있지.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다시 모을 수 있다고? 5년의 고통을? 아르바이트로 손이 부르트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한 그 시간을? 나는 집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는 늘 언니를 위해 양보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집안 살림을 도맡았고 언니의 실수를 덮어줬다. 그런데 이게 보상인가? 나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다. 더 이상 참지 말자. 복수. 아니, 그냥 내 인생을 되찾자.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매니저는 출금은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나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고할게요.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하다고? 이제 미안할 차례는 언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며 나는 언니의 모든 걸 털어놨다. 언니가 내 계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출금 내역이 명확하죠.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간 문제지만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래? 경찰. 우리 가족인데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 가족이 서로 훔치나 언니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돌려줄게. 제발 취하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내 희생의 상징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언니를 더 사랑하셨다. 지아는 예쁘니까 연예인 될 수 있어 하시며 언니에게 돈을 쏟아부으셨다. 나는 지은이는 공부나 해. 그 말에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수능 만점, 서울대 입학 예정. 그 장학금이 내 티켓이었다. 그런데 언니가 훔쳤다. 성형을 위해. 언니, 왜 나였어? 내 돈으로 하지. 나는 물었다.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내 돈 없었어. 빚이 많아, 빚. 언니의 사치 때문이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이제 후회됐다. 왜 내가 늘 희생자였을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언니의 비밀이 드러났다. 언니는 내 계좌뿐 아니라 부모님 유산 일부도 썼다. 지은아, 나 없이 너 혼자 어떻게 살아? 언니가 말했다. 웃기지. 나 없이 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횡령죄로 고소할게요.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언니는 공황 상태였다. 지은아, 제발. 나 감옥 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언니를 미워하면서도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왜 언니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배신의 아픔이 너무 컸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 너 너무했다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더 이상 참으면 내가 무너진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언니는 법정에서 울었다. 동생아, 미안해. 판사는 가족 간 문제지만 범죄는 범죄입니다. 라고 했다. 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성형한 얼굴이 무슨 소용. 일자리도 잃었다. 나는 장학금을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이제 나는 혼자서 산다. 언니와 연을 끊었다. 그런데 가끔 문득 생각한다. 이게 정말 옳았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재판 후 언니는 집을 나갔다. 지은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끝난 건 언니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였다.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대 법학과. 장학금 덕분에. 수업을 들으며 나는 법의 힘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엔 빈자리가 있었다. 가족의 빈자리. 친구들은 잘 됐네 라고 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왜 나였어?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왜 언니는 나를 선택했을까? 어릴 적부터 언니는 질투했다. 지은이는 똑똑해서 좋겠다. 그 말 뒤엔 언니의 불만이 숨어 있었다. 부모님은 언니를 예뻐했지만 언니는 그것만으론 만족하지 못했다. 나도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노력 대신 쉬운 길을 택했다. 성형, 자취. 그리고 내 돈. 나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라고 했다. 맞아. 나는 평생 억눌렀다. 언니의 실수, 부모님의 편애. 이제 풀어냈지만 후유증이 컸다.
언니 소식을 들었다. 언니는 지방으로 내려가 카페에서 일한다.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이 부었다고. 동정심이 들었지만 억눌렀다. 그건 언니 선택이야. 대학 생활은 바빴다. 공부, 동아리, 아르바이트. 그런데 어느 날 은행 매니저가 다시 전화했다. 김지은 씨, 추가 출금 내역이 있어요. 뭐? 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번엔 언니가 아니었다. 해킹. 아니, 조사 결과 언니의 옛 남자친구였다. 언니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지은아, 그놈이 강제로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또 언니 때문에? 나는 경찰에 갔다. 추가 고소할게요. 이번엔 언니도 피해자. 아니, 언니가 원인이다. 재판이 다시 열렸다. 언니의 옛 남자가 주범으로. 언니는 증인으로 섰다. 동생 돈을 훔친 건 미안하지만 그놈 때문에 판사는 언니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비밀번호 유출은 당신 과실입니다. 언니는 벌금을 물었다. 그날 법정 밖에서 언니를 만났다.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언니의 눈이 빨개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시작했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됐을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왜 제대로 안 가르치셨을까? 나는 결심했다. 더 강해지자. 법을 공부해 이런 피해자를 돕자. 그런데 마음속 깊이 언니에 대한 미움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복수. 아니, 보호. 내 자신을. 대학 2학년이 됐다. 공부에 매진하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그런데 언니가 다시 나타났다. 카페에서 일하다 쓰러졌다고. 병원비가 없어. 지은아, 도와줘. 메시지가 왔다. 나는 무시했다. 왜? 또 희생할까 봐의 상담사는 경계선을 지키세요. 라고 했다. 맞아. 언니는 내 약점이다. 친구 하나가 너 언니 소식 들었어?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봤다. 언니의 게시물, 인생이 너무 힘들어. 동생 때문에 댓글엔 동정의 말들. 나는 분노했다. 나 때문. 언니가 훔친 거잖아. 나는 댓글을 달았다. 언니, 진실을 말해. 그 후 언니의 연락이 폭주했다. 지은아, 왜 그래? 가족인데, 가족. 이제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블록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다. 언니가 정말 아프다면? 병원에 가봤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은아. 왔구나. 약한 목소리. 성형 부작용으로 합병증이래.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밖에 없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너밖에 없어? 나도 언니밖에 없었는데 왜 배신했어? 나는 병원비를 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언니는 고마워했다. 고마워. 변할게.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퇴원 후 언니는 다시 사치에 빠졌다. 인스타에 명품 사진. 어디서 돈이? 조사해보니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뭐? 또. 이번엔 위조 서명. 나는 즉시 은행에 갔다. 사기예요. 수사가 시작됐다. 언니는 도망쳤다. 경찰이 찾았을 때 언니는 지은이가 허락했어 라고 거짓말했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언니는 실형을 받았다. 1년 법정에서 언니는 소리쳤다.
지은아, 내가 날 망쳤어. 나는 대답했다. 언니가 스스로 망친 거야. 감옥에 간 언니? 나는 자유로웠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 어릴 적 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지은아, 같이 놀자. 그때는 행복했다. 이제 텅 빈 마음. 나는 심리학 책을 읽었다. 가족 트라우마. 맞아. 나는 트라우마 속에 살았다. 이제 벗어나자. 졸업 후 변호사가 됐다. 피해자들을 돕는다. 언니 사건처럼. 언니는 출소 후 연락했다. 미안해. 용서해줄래? 나는 말했다. 용서는 안 해. 하지만 잘 살아. 그게 내 한계였다. 이제 나는 혼자서도 강하다. 그런데 가끔 밤에 생각한다. 가족이란 게 정말 필요할까? 변호사 생활이 시작됐다. 사무실에서 가족 분쟁 사건을 맡았다. 비슷한 케이스들. 배신, 횡령, 감정의 골, 매번 상담하며 내 과거가 떠올랐다. 고객님, 참지 마세요. 법이 지켜줄게요.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언니는 출소 후 지방에서 산다. 가끔 편지가 온다. 지은아, 건강해. 무시한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서울로 왔다.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다. 부작용으로. 지은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울면서 말했다. 나는 차갑게. 언니 선택이잖아.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오라. 미안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하지만 눈물이 났다. 언니, 왜 그랬어? 언니는 털어놨다. 부모님 때문에. 늘 비교당했어. 너는 똑똑하고 나는 예쁜 애. 그런데 예쁜 게 다가 아니더라. 부모님의 편애가 우리 둘을 망쳤다. 언니도 피해자였다. 나는 가해자가 됐나? 아니, 나는 지켰다. 내 자신을. 언니와 화해. 아니, 그냥 대화. 앞으로 잘 살아. 헤어지며 말했다. 그런데 그 후 언니가 다시 실수했다. 내 고객 중 하나가 언니와 관련됐다. 횡령 사건. 언니가 연로. 지은아, 도와줘. 또. 이번엔 거절했다. 스스로 해결해. 언니는 사라졌다. 소문으로 해외로 갔다. 빚쟁이 피해서. 나는 안도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다. 가족의 끈이 이렇게 끊어지나?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 아름답지만 차갑다처럼 내 마음. 친구가 결혼 안 해? 물었다. 아니, 가족 만들기 싫어. 트라우마 때문. 그런데 어느 날 옛 동창 모임에서 만난 남자. 지은 씨, 강해 보이네. 그는 변호사 동료. 대화가 통했다. 가족 이야기 해줄까? 털어놨다. 그는 듣고 말했다. 너 대단해. 그걸 이겨냈어. 처음으로 위로받았다. 데이트를 시작했다. 행복했다. 그런데 언니 소식이 왔다. 해외에서 사고. 병원에. 지은아, 와줘. 비행기 타고 갔다. 언니는 중태. 미안해. 사랑해. 그 말에 울었다. 언니도 번니는 회복됐다. 집으로 돌아갈게. 하지만 나는 말했다. 언니 인생 살아. 우리는 멀어졌다. 하지만 미움은 사라졌다. 이제 나는 새 가족을 만든다. 남편과
아이를 가졌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 그런데 가끔 언니를 생각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아이를 낳았다. 딸 이름을 지아로. 아니, 지은처럼 강한 이름으로. 혜린. 남편은 너처럼 강하게 키우자 말했다. 행복한 나날. 그런데 언니가 돌아왔다. 조카 보고 싶어 만났다. 언니는 변했다. 지은아, 내 덕분에 반성했어. 이 믿을까? 조심스럽게. 언니는 카페를 열었다. 성공했다. 이번엔 내 힘으로 자랑했다. 나는 웃었다. 잘 됐네. 그런데 마음속 불안. 또 배신할까? 상담 계속 받았다.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맞아. 이제는 앞으로. 혜린이 자랐다. 엄마, 이모는 물었다. 이모는 멀리 살아. 언니와 가끔 통화. 혜린이 사진 보냈다. 언니는 제쁘네. 나처럼 웃겼다. 나처럼. 아니, 혜린은 강할 거야. 변호사 생활 바빴다. 큰 사건 맡았다. 가족 횡령. 비슷해서 열심히 했다. 승소. 고객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새 출발. 그 말에 뿌듯. 그런데 언니가 다시 문제. 카페빚. 지은아, 빌려줘. 또. 안 돼. 거절. 언니는 화냈다. 너 냉정해. 나는 말했다. 언니가 가르쳐줬어. 언니는 사라졌다. 몇 달 후, 소식. 언니 카페 성공. 빚 갚음. 미안. 내 말대로 메시지. 나는 안도. 화해. 크리스마스에 만났다. 혜린아, 이모야. 혜린 웃음. 언니 울음. 지은아, 고마워. 그날 우리는 가족처럼. 하지만 조심. 과거는 지울 수 없어. 남편이 용서했어. 물었다. 아니, 받아들였어. 이제 삶은 안정. 그런데 밤의 꿈, 언니의 배신. 깨어나 울음. 왜? 그런데 아침에 혜린의 미소. 엄마, 사랑해. 그게 답. 사랑은 조심스럽게. 언니와 관계 유지. 멀리서. 그녀의 성공 축하. 내 성공도. 우리는 각자 산다. 그런데 문득 그 은행 전화 생각. 그게 시작이었어. 내 변화의. 이제 나는 강해. 그런데 질문. 배신 후 용서는 가능한가? 혜린이 초등학교 들어갔다. 엄마, 가족이 뭐야? 물었다. 나는 대답 못했다. 가족. 아픔의 원천. 그런데 혜린 덕분에 새로 정의. 서로 지켜주는 것. 언니는 성공했다. 카페 체인. TV 인터뷰. 동생 덕분에 빚봤다. 자랑스러. 복잡. 언니 만났다. 지은아, 투자할래? 거절. 내 길 갈게. 언니 웃음. 강하네. 이제 우리는 친구처럼. 그런데 과거 상처. 상담에서 치유됐어요. 하지만 가끔 트리거. 은행 앱 볼 때 이 떨림. 남편이 안아줌. 괜찮아. 고마워. 큰 사건. 언니 비스 케이스. 도왔다. 승소 후. 고객 당신 경험 있죠? 웃음. 내 공유. 치유. 언니 생일. 파티. 혜린아, 이모 선물 행복. 그런데 언니 옛날 일 미안. 이적. 하지만 잊지 않아. 교훈으로.
혜린자라며 이야기. 엄마처럼 강해질게 뿌듯. 언니와 여행. 제주. 대화. 부모님 탓. 우리 탓도 이해. 화해. 이제 가족. 그런데 끝. 아니, 3계속. 은퇴 생각. 책 쓰기. 배신과 용서. 베스트셀러. 언니 내 이야기네. 우리 이야기 웃음. 혜린 대학. 법대 갈게 내 길 언니 나처럼 되지마 조언. 이제 우리는 지지. 그런데 그 질문. 배신 후 정말 회복될까? 아마 노력으로. 혜린 대학 입학. 서울대. 엄마 따라 뿌듯. 언니 축하해 파티. 가족 모임. 이제 자연. 그런데 언니 건강 문제. 검진 받았어. 걱정. 언니 괜찮아 하지만 아니었다. 암 초기. 지은아 도와줘 병원 동행. 언니 이겨 번니 울음. 내 덕분에 치료 중 대화. 왜 그랬을까? 질투. 미안 용서. 괜찮아 언니 회복. 새 인생의 카페 팔고 강연. 실수와 회복. 인기. 나는 퇴직. 책 더 쓰기. 가족의 그림자. 성공. 혜린 엄마 책 읽었어. 감동 고마워. 언니와 함께. 우리 이야기 쓰자 공동집필. 베스트셀러. TV 출연. 배신에서 용서까지 시청자 반응. 공감 이제 우리는 롤모델. 그런데 마음속. 상처 남아. 하지만 강함으로. 혜린 결혼. 이모 축하해 가족 확대. 손자. 할머니 위 행복. 언니 늙었네 웃음. 삶 마무리. 그런데 그 질문. 배신은 잊히나? 아니, 기억되지만 약해져. 늙어감. 손자 키우기. 언니와 산책. 지은아, 고마워. 언니도 회상. 그 전화. 변화 시작. 이제 감사. 언니 미안했어. 지나갔어. 용서 완성. 혜린 엄마 책 더 써. 영감. 삶의 복수. 복수는 용서. 출간. 성공. 가족 만찬. 건강해 이 행복. 그런데 언니 떠남. 평화롭게. 장례. 언니 안녕 눈물. 하지만 미소. 그녀 덕분에 강해짐. 이제 혼자 아니야. 가족 있어? 그 질문. 배신 후 삶은 더 나아져. 손자 졸업. 할머니 따라 변호사 예쁘듯. 책 읽기. 회상. 언니 없지만 기억. 가족이란 용서 삶끝 병상. 혜린 엄마 사랑해. 너도 눈 감음. 그런데 마음속. 언니 만나자 평화. 그 질문으로 끝. 배신은 상처지만 용서는 자유인가?